안녕하세요. 프로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제 풀이해드렸던 그 예제를 파워 쿼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내용은 뭐 어제 대략 설명해 드렸으니까 바로 파일 열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이런 거였었잖아요. 왼쪽에 입력된 숫자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는 값. 자,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최빈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땐 요 첫 번째 값. 자, 그리고 요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연결했었던 요 작업을 그대로 파워 쿼리로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건데, 파워 쿼리로 일단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함수를 좀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있는 명령들만으로는 조금 이런 작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략 이제 설명드려 보면, 자, 일단 데이터 범위가 예제에서는 지금 요만큼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일단 엑셀표로 등록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뭐 합의표 눌러 가지고 등록해 놓고 하셔도 되고, 바로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에서 눌러 가지고 표 등록하고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가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 제가 여기서 데이터 탭에 있는 명령을 눌러 보면 지금 표를 등록하기 전이니까 표 만드는 것부터 먼저 나오죠. 자, 그리고 머리글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바로 이제 데이터가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럼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요 열이 각각의 행 데이터들을 구분 지어주는 값들이고, 오른쪽에 이제 각 사람 이름별 선택 값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못 얻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 데이터를 세로 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열 피벗 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열 피벗 해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정리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요 첫 번째 열에 같은 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1번, 1번, 1번 이렇게. 요 1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 값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의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요 11에 있는 값을 그룹화로 묶어 가지고요. 최빈 값하고 그다음에 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테이블 형태로 한번 값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2을 선택을 하고 홈 탭에 그룹화를 한번 눌러 보면은요. 대화 상자가 이런 게 하나 뜨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12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는다. 그리고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동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최빈값,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데이터를 돌려받는 테이블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최빈값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든 직계 함수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뭐 최소값 그냥 하나 선택을 하고, 대상 열은 요 감열, 감열에 있는 숫자의 최빈값이 나와야 되니까 감열을 선택하고 얘를 최빈값이라고 일단 머리글을 지정을 해 놓을게요. 물론 함수는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체 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열이 하나 필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고급 단추 눌러 가지고 자, 요 밑에다가 집계를 추가하는 동작을 하고 연산은 모든 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요 부분은 이제 명당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제가 명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묶여요. 근데 지금 요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 지금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보시면 리스트 미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최소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리스트로 시작되어지는 함수 중에 최빈 값을 반환해 주는 애들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물론 뭐 지금 제가 요 수식 입력줄에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 놓고 보여드리면, 한글 입력이 조금 애매하니까 리스트 점 리스트만 그냥 치고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함수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모드. 이게 엑셀 함수라고 뭐 같은 이름이니까 얘가 최빈 값이에요. 이 모드스라고 되어져 있는 건 최빈 값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다 돌려주는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드는 한 개 정도 값만 반환해 주고 모드스는 여러 개 값을 반환해 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모드에 해당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요 과정 다시 삭제하고 함수는 확인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함수를 한번 바꿔 볼게요. 민이 아니라 모드로 바꾸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 값이 4가 나오는 게 보이죠? 요게 첫 번째 행의 값의 최빈값이 4라고 하는 건데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 1, 2, 3, 4가 나왔었잖아요. 요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1, 1, 1, 2니까 얘가 1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여기 2하고 5하고 0이 나오는 건 다 맞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잘못 나오고 있죠. 얘가 잘못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환받으면 안 되고 제가 여러 개가 다 나올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첫 번째 요 열에 있는 요 값은 최빈값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 개 값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모드스라고 하는 요 함수로 고치고 결과를 보여드리면 리스트로 바뀌죠. 요 리스트에 보시면 1, 2, 3, 4라고 하는 값이 다 나오죠. 얘들은 각각 리스트 안에 첫 번째 값에 최빈값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첫 번째 값이 돌려질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요 리스트 모드스라고 하는 함수에서 반환되어 준 거대에서 첫 번째 행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식의 표현식 쓰는 방법들은 당연히 파워 쿼리의 M 코드 같은 것들을 좀 연습을 해 보셨어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제 첫 번째 최빈 값을 얻는 동작은 끝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안에 제가 요 사람 이름, 특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열 이름들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얘를 얻으려고 그러면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이 요 최빈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테이블에 있는 값들 중에 요 감열에 해당하는 값이 최빈 값하고 같은 경우에 있는 데이터들만 남길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물론 이 작업도 당연히 함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키워 보면 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요 명단 쪽에 있는 거거든요. 명단이라고 하는 열에 each 언더바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함수라고 인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타입 테이블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 부분들은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 부분들을 다 지워 놓고서 결과를 한번 보여 드려도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언더바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테이블이니까 사실 이렇게 쓰면은 쪼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인제 함수도 좀 써야 되고 이래서 제가 쪼끔 요 구문들을 좀 바꿔 보면 요 테이블이라고 하고 얘를 매개 변수로 하는 함수 표현식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그리고 인제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테이블에 select rows라고 해 가지고 행을 인제 원하는 행만 인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쓸 건데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보시면 테이블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 T라고 하는 제가 이름 붙여 놓은 요 이름이 아까 테이블 요 밑에 있는 테이블이 그대로 돌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안에다가 T라고 하면 되고 두 번째 인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인제 뽑아내는 동작을 요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수로 표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record라고 하는 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R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냐. 자 그럼 제가 원하는 건 요 테이블 안에 있는 요 11의 값이 얘랑 같은 거여야 되잖아요, 최빈 값하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래에 지금 한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늘 요 한글 쓰는 부분들이 쪼금 에러들이 나니까 여기다가 표현식을 한번 작성해 놓고 복사해서 한번 써 볼게요. 아래에 11의 값이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에 리스트 모드스 해 가지고 값 해 가지고 0 나온 요 최빈 값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걸 복사해서 쓸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요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였었냐면 우리가 그 테이블 쪽에 있었던 값이었었잖아요. 자 이게 테이블에 있는 게 들어와서
레코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는 테이블에 있는 값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t라고 하는 매개 변수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수식으로 결과들이 이렇게 반환되어지는데 한번 데이터들을 보면 여기에 1111에 해당하는 잠깐 11에 해당한 11이 아니라 요 값하고 같아 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수식이 11의 값이 아니라 값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니까 요 값만 복사해 주면 되겠네. 값만 복사해서 요 부분에다 넣고 다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부분들만 반환되어지게 되죠. 여기 1111, 22, 여기 55 이렇게 되죠. 물론 제가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편집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M코드가 동작되어지는 그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은 참고 삼아서 하시고 안 그런 분들은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제가 요 테이블에서 지금 인제 원하는 그 열은 어디예요? 요 특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져 있는 요 열의 값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여기가 테이블 select rows라고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대괄호 입력하고 여기에 특성이라고 하는 요 열 이름을 넣어주면 요게 리스트로 반환되어지겠죠. 자, 제가 한글 쓰려고 이런 거예요. 한글 쓰려고. 제가 지금 한글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 부분에 특성이라고 하는 열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수식 입력해 보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죠. 그럼 여기에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꺼낼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확장하셔가지고요. 값 추출하시면 되고. 자, 그럼 목록에서 어떤 구분 기호를 이용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쉼표 이용해서 하시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거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저는 쉼표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돌려져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열 1은 필요하지 않은 거겠죠. 이 두 부분만 필요하니까 그럼 얘를 삭제하고 열 제거. 얘를 이제 내려보내면 되겠죠. 얘가 뭐 최빈값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냥 쿼리 이름을 바꿔 놓고요. 제가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눌러 볼게요. 물론 여기 선택하지 않고 파일 탭에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위치 요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기존 워크시트 해가지고 요 위치에다가 반환해 달라라고 하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데이터가 이렇게 똑같이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파워 쿼리는 사실 2010 버전부터는 쓸 수 있거든요. 설치하실 수만 있으면 쓸 수 있고 2016 버전부터는 아예 데이터 탭에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함수를 이용하는 버전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쉽겠죠. 물론 뭐 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매크로가 아무래도 파워 쿼리보다는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